나샤 마을에 있을 때 난 구석진 곳을 찾아 책을 읽으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어. 책 속의 규칙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마음대로 규칙을 어긴다는 걸 그때 깨달았지. 그곳의 풍경을 잘 재현해놨네. 덕분에 골 때리는 일화들이 여러 떠올랐어. 시간 돼? 몇 개 들려줄게. 에? 이 식물들은 노드크라이에서 온 것들이네. 난 가본 곳이 많아서 어떤 식물이 대충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가자. 노드크라이에 있는 내 정원에 가서 직접 보여줄게. 꽤 전문적인 배치네. 책상이 널찍해서 책을 동시에 세 권도 펼쳐둘 수 있겠어. 다만 책장 높이가 좀... 뭐, 의자를 받고 올라가면 되니까 상관없어. 이게 바로 전설 속 속세의 주전자야? 내부가 이런 구조일 줄은 몰랐네. 난 속세의 주전자 말고 다른 신기한 법구나 장치에 대해서도 다 들어봤어. 걱정 마.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잠자리가 바뀌었다고 잠 못 들지는 않아. 캐러밴을 따라다니며 잠자리가 계속 바뀌던 시절에도 적응 못한 적은 없어. 친척 집에 얹혀 지내고 있어. 친척이라곤 하지만 사실 할아버지의 사촌 여동생의 아들에
아무튼 관계가 너무 복잡해. 요약하자면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순수상 나를 고모라고 불러야 하는 사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편지로 나를 잘 봐달라고 부탁해놔서 통금 시간까지 정해놨더라. 아휴, 고모한테 통금 시간을 거는 법이 어딨어. 아, 전혀 문제 없어. 미리 말하고 왔거든. 참, 혹시 여기 규칙 같은 거 있어? 통금이라든지 출입 금지 구역이나 건드리면 안 되는 가구 같은 거 말이야. 너무 좋잖아. 내 말은 이렇게 좋은 휴양지라면 다들 너희 집에 대한 평가가 꽤 높을 거라는 뜻이야. 나도 마찬가지고. 너는 평소에 여기서 지내는구나. 되게 넓네. 부럽다. 리월 선인의 선계 기술을. 하루 종일 고생 많아. 잘 자. 막 좋아. 너도 마침 한가한가 보구나. 내가 새로 만든 스킨케어 제품 써볼래? 이번 건 페이셜 크림이야. 만약 인간의 다양한 순간의 모습을 하나의 앨범에 담는다면 스킨케어 제품은 액자야. 사진의 보호함과 동시에 예쁘게 꾸며서 더욱 특색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앨범을 잠그는 건 안 돼. 그럼 새로운 사진을 볼 수 없게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 스킨케어나 미용용품에 비현실적인 기대는 품지 않는 편이 좋아. 어차피 인간은 어떤 모습이든 귀엽고 예쁘니까. 그 질문엔 대답 못할 것 같네. 내가 보기엔 인간에게 예쁘고 못생긴 건 없어. 다들 각자의 매력이 있지. 그리고 누구에게도 남의 외모를 평가할 자격 따윈 없는 걸. 하물며 비교는 더더욱 안 되지. 설사 최고 심판관 느비에트님이라고 해도 남의 외모를 평가해선 안 돼. 아, 걱정은 마. 그분은 절대 그럴 일 없거든. 그러고 보면 플로럴 뷰티에서 받은 편지 대부분은 자기 외모에 대해 푸념하며 어떻게 해야 예뻐질 수 있냐고 묻는 내용이었어. 슬프다. 왜 인간은 다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구는 걸까? 내가 미용 팁을 공유하기 시작한 건 모두가 자신의 귀여운 모습을 소중히 하길 바라서였어. 피부를 잘 관리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길 바랐지. 너도 마찬가지야. 외모에 신경 쓰는 건 좋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귀여움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너한테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야.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빨리 신제품을 테스트해보자. 네 얼굴이 보라색 크림으로 뒤덮인 모습이 기대되는걸? 막 좋아. 너도 마침 내가 새로 만든 스킨케어 제품 써볼래? 만약 사진의 보호함과 동시에 예쁘게 꾸며 그러니까 앨범을 잠그는 스킨케어나 미용용품에 그 질문엔 그리고 설사 그러고 보면 내가 미용 팁 너도 마찬가지야. 외모에 신경 쓰는 건 좋지만 넌 정말 귀여워.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빨리 네 얼굴이 바쁘신 분이 여긴 어쩐 일이야? 부탁할 일이 있어서 온 건가? 지금 쉬는 시간이지? 그럼 머리 안 써도 되는 일을 하자고. 아, 마침 주사위가 있는데 간단한 게임이나 해볼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에 따라 진실 게임할 사람을 정하는 거야. 만약 135가 나오면 네가 진실을 말하는 거지. 나한테 다른 사람이 절대 알면 안 되는 비밀을 하나 말하는 거야. 246이 나오면 나도 너에게 비슷한 정도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지. 나한테 아직 못해주는 말이 있나 보구나. 하지만 합격이야. 중요한 파트너라고 해도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두다니 오히려 안심이야. 언젠가 너도 훌륭한 정보원이 될 수 있겠어. 너와 겨뤄볼 날을 기대하고 있을게. 부탁할 일이...
지금 쉬는 시간, 마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에 따라 만약 246이 나오면 나도 반반의 확률로 지면 손해일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한다고? 아니면 내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도박하는 건가? 재밌네. 원래는 몰래 속임수를 쓰려고 했는데 나도 기대가 되는걸? 그럼 바로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자. 이건 그 누구의 말려있는 차원사 분면 변환 기술 아니야? 여기에 네 미적 감각이 더해지니까 아주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는걸? 꼭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야. 그래, 셀레스티아 말이야. 너도 짐작하겠지만 안팎의 크기가 다른 데에는 비밀이 있어. 잠깐,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 괜찮을 거야. 내가 예전에 잃어버린 지식 베이스 권한이랑 연관된 것도 아니고 내 개인적인 기억일 뿐이니까. 그건 자세히 말해줄 수가 없어. 대충 도서관 열쇠를 압수당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책 사본을 몰래 숨겨두고 반나반한 자매들도 꽤 있어. 심지어 열쇠를 숨긴 사람도 한 명 있지. 아니, 2명인가? 우등생들은 욕심이 많다니까. 나처럼 만족하고 살 줄 알아야지. 물론 나도 지식을 좀 남겨두긴 했어. 하지만 그건 도서관이 문 닫는 날이나 암묵적으로 그래도 되는 경우야. 왜? 맞아. 앨리스가 그랬어. 거기 도서관 사서가 겉보기엔 게을러 보여도 반납 기간 지난 책을 회수할 땐 완전 가차없다며? 이건 여기에 네 좋지. 너도 알다시피 난 수다 떠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 근데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어. 온 세계를 상대로 신비롭고 우아한 척 해야 하니까 말이야.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 천문지리부터 앨리스 뒷담화까지 뭐든 좋아. 에이, 그건 그냥 해본 소리야. 어떻게 남의 뒤에서 험담을 하겠어. 이건 아냐가 가르쳐준 처세술이야. 아무리 팔방미인처럼 굴어도 지켜야 할 선은 있다는 거지. 가족이나 친구를 절대 팔아넘겨선 안 돼. 아무리 사소한 뒷담화라 해도 말이야. 알겠어. 그렇게 쳐다보지 마. 앨리스가 무서워서 이러는 건 아니라고. 그럼 걔가 신경 안 쓸 만한 걸로 하나 얘기해 줄게. 어디 보자. 앨리스가 라인도트리를 위해 만든 등장 소개 마법 말인데 템플릿을 이것저것 갖다 썼더라. 미적 감각이 눈꽃만큼도 없었어. 이건 여기에 네 좋지. 어떤 이야기? 천문지리부터 앨리스. 그래. 성계는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쉽게 감지되긴 힘들겠네. 하지만 강력한 되감기는 여전히 작동해. 예를 들어 네가 여기서 수정된 역사를 언급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허점이 없지. 참 허무하지? 그래도 이건 규칙의 엄격함을 위한 조치야. 역시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너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 왔어. 혹시 여기서 사격련... 결투에 관한 게임을 해볼까? 간단해. 운명 판정 카드로 결투에 사용할 무기와 규칙을 정하는 거야. 예전에 스승님이랑도 카드 대신 주사위를 써서 자주 했지. 그럼 유감이지만 2 손발을 묶고 나와 결투해야 해. 맞아. 하지만 이건 심판청에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결투가 아니잖아. 그림자 사냥꾼의 야외 생존 능력을 단련하기 위한 게임이지. 가끔은 팔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마물을 무찔러야 할 때도 있어. 승리를 위한 고민을 멈추지 마라. 스승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야. 스승님도 운이 나빠서 나뭇가지 하나만 들고 싸우신 적도 있어. 근데 결국 내가 졌지. 어쨌든 이건 운적인 요소가 큰 게임이니 네 한계를 시험해봐도 좋을 거야. 지면 바로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어때? 준비됐어? 네 눈빛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굳건해. 마음에 들어. 그럼 시작할까?
지는 사람이 밥 사기로 하지. 왔어. 여기서 사격력. 간단해. 운명 판정. 그럼 원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치명적인 공격을 한 번 무시할 기회가 주어져. 나는 널 2번 맞춰야 이길 수 있는 거지. 맞아. 하지만 다만 가끔 대성공이. 난 운이 좋아서 게임에서 꽤 좋은 숫자를 뽑는 편이었지만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스승님에게 역으로 당한 적이 많아. 사냥감이 방심한 순간이야말로 사냥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스승님은 내게 이렇게 말해주셨어. 대성공이 오히려 대실패의 복선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다만 가끔은 운이 아무리 좋고 준비까지 철저히 한 그림자 사냥꾼이더라도 순간의 방심으로 마물에게 당하기도 해. 어쨌든 이건 운적인 요소가 큰... 어때? 준비됐어? 네 눈빛... 그럼 시작할까? 오래 기다렸지?
마녀 사냥꾼 준비 완료야. 열어라! 위험해! 이런 건 처음 봐. 지식이 늘었어.